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6월 4일 기준 소상공인 오늘 정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법인 택시기사 소득안전자금 300만원 지급한다는 내용, 두 번째 주제로 소상공인 삼고현상 조심하셔라. 이와 더불어서 9월 달에 대출이 종료가 되죠. 소상공인 대출. 이게 이제 만기 연장 해준 것들 기억나시나요? 이게 9월에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또 연장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 설명 바로 들어갑니다. 자, 6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어제부터 들어갔습니다. 사업 목적은요, 일반 택시 기사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법인 택시 기사, 개인 택시가 아니라 법인 택시 기사 분들에게 고용 생활 안정자금 얼마? 300만 원. 몇 명에게? 7만 5천 명에게 들어갑니다. 지원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300만 원 일시 지급이고요. 지원 대상을 본다 그러면 법인 택시 소속 운전기사로서 4월 1일 이전에 입사를 하셔야 되고 6월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요거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그런데 제가 공문 나오면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항상 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월 1일 이전에 입사를 하셔야 되고 6월 3일 이 기준일에 계속 근무 중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요,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소득 감소 요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득 감소 요건 볼까요? 신속한 집행을 위해 1, 2, 3, 4, 5차 지원금 지급 당시 지금까지 5차까지 됐거든요.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 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 감소 요건 인정한다. 무슨 얘기예요? 5차 받으신 분들, 1, 2, 3차, 5차 받으신 분들은 매출 확인 없이 감소 확인 없이 인정해 주겠대요. 소득 감소 인정. 그래서 30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린지 아세요? 이거 법인 택시 기사님들, 법인 택시 기사님한테 이거 되게 중요하죠. 조건이 두 개예요. 이 법인 택시 기사님들 주는 게 그 법인 회사 자체가 매출이 줄었거나 아니면 개인 소득이 줄었거나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 써져 있어요? 1, 2, 3차, 5차 지원금 지급하신 분들은 매출 감소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300만 원. 근데 소상공인은 왜 이걸 인정 안 해주죠? 자, 주의할 점 가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은 경우에는 동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이것도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 특고, 프리랜서, 그 다음에 법인 택시 이런 지원금은 중기부가 주는 소상공인 지원금하고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문에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물어보셔서 다시 한번 주의할 점으로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소비자 물가가 5.4%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소상공인 분들 입장에서 이게 저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제가 뉴스에서 나와서 TV에 나와서 얘기할 때는 사실 소비자 관점에서 말씀드리죠. 이제 대부분이 이제 소비자들이니까 소비자 관점에서 물가 상승률이 왜 주의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리는데, 제가 유튜브에서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많으셔서 소상공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물가가 높아지는 게 소상공인 입장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래서 원인은요, 공급 측과 수요 측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은요, 항상 수요 측 원인도 있고요, 비용 측, 그러니까 공급 측 원인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아무튼간에 지금은 공급과 비용 모두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너무 높게 올라가고 있고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다 관계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이와 맞물려서 나오는 문제가 이겁니다. 9월에 종료가 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처, 이게 9월에 종료되거든요. 지금 3고 현상 가운데 있는데 소상공인 분들이 과연 한 번 더 연장이 될까? 지금 반반입니다, 진짜.
지금 4차례 연장됐거든요. 계속 연장시키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도 연장이 될까? 문제가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문제가. 그 부분에서도 상세 설명 때 또 말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요약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 되실 분들은 더 들어주시고요. 시간 없으신 분들은 오늘 또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좀 여유롭게 여러분 시간 되실 분들은 들어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딱 여기까지만 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시간 되실 분들 남아 계셨죠? 그럼 가장 먼저 우리 요거 보고 올게요. 그 법인 택시 기사님들 받는 300만원 공문 보면서 우리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문 왔습니다. 6월 3일부터 어제부터였어요. 6차 법인 택시 기사, 이름은, 사업명은 소득안정자금입니다. 제발 6차 재난지원금 이런 표현 쓰지 말라 그랬죠? 그거 없는 얘기예요. 그 용어를 자꾸 그렇게 쓰면 헷갈립니다. 법인 택시 기사님한테 주는 거는 소득안정자금이고요. 요번에 들어가는 게 6차입니다. 6차 소득안정자금이에요. 1인당 3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해요. 그래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7만 5천 명에게 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5차까지 진행이 됐었고요. 이번에 들어가는 게 6차입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여야 돼요. 소득이 감소한. 자, 근데 보겠습니다. 4월 1일 이전에 입사를 하셔야 되고 6월 3일 계속 근무 중에 계셔야 되는 요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직을 할 때 공백이 생길 수 있잖아요. 7일 이내면은 뭐 봐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중기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은 경우에는 뭐예요? 중복받을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 그래서 별표 3개 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어떻게 그럼 신청하느냐? 법인 택시 소속 운전기사는요, 자, 6월 3일부터, 그러니까 어제부터 14일까지 소속 택시 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법인 택시 법인은요, 이를 지자체에다가 이제 제출하는 형태입니다. 항상 그래 왔고요. 기간이 짧네요. 6월 14일까지네요.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되지 않았지만, 그렇죠, 법인 택시 그 자체는 매출액이 감소되지 않았는데 본인 소득이 감소하신 분들은 직접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제 법인 택시 기사님들 요거 잘 보세요. 자, 쭉 넘어가고요. 그래서 6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랬죠. 지자체 단체별로 뭐 그걸 다루는 인원이라든지 행정 상황 등으로 실지급 시기는 좀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 어디는 받았는데 어디는 그러니까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 매출의 감소 요건. 아까 제가 요약 설명 때 말씀드렸죠. 자, 소득 감소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는 겁니다. 그런데 1, 2, 3차, 5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 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 감소 요건 인정해 준다라고 해서 1, 2, 3, 4, 5차 받으신 분들은 소득 감소, 소득 늘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이때 받았으니까 별도 확인 없이 소득 감소 요건 인정해 줄게. 300만 원. 금액 적지 않죠. 300만 원. 근데 소상공인 분들은 과거에 받았던 지원금 인정 안 해줬죠. 그냥 이번에 새로 기준 정해서 들어갔습니다. 물론 어렵죠. 법인 택시 기사님도 어려워요. 맞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님한테 안 줘야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드려야죠. 당연히 이제는 지원금 나가는데, 이번에 이제 소상공인 지원금 기준이 이렇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 지금 이제는 손실 보전금 못 받으신 분들 지금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그죠? 근데 항상 제가 그 지원금 얘기할 때 말씀드리지만 감정적으로 호소하시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표현이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안 받아줘요. 항상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논리가. 그리고 당위성이 있어야 돼요. 정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당위성의 문제로 가셔야 돼요.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프리랜서 특고 법인 택시 기사는 요 지원금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에 오차까지 받았던 분들은 소득 감소 요인 확인 안 하고 지급합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이번에도. 근데 소상공인은 이번에 기준이 없어졌죠. 왜 그러냐 따져 물으셔야 됩니다. 600만 원이라서 금액이 커서 소상공인 안 준다? 그럼 앞뒤가 안 맞죠 사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뭔가 이렇게 급했어요. 아무튼 급해갖고 좀 안타깝게 됐다. 그래서 목소리를 더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손실보전금 받으신 분들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항상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왜? 소상공인은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근무 요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6월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게 이제는 그 법인 택시 기사님들 이제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인 택시 기사님들 해당하신 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꼭 신청 날짜에 맞춰서 신청하시고 회사한테 신청하시고 근데 내가 법인 회사는 매출이 감소되지 않았대. 그럼 나는 근데 감소됐어. 그럼 직접 지자체에 신청을 하시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젠다입니다.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오늘 꼭 알아야 될 정보. 그리고 들으면서 여러분의 이제 경제 상식이라든지 경영 노하우라든지 여러분이 장사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 오늘의 정보죠.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나 나왔대요. 와, 굉장히 높네요. 네, 상승률이 2008년 8월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008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금융위기였습니다. 2008년이 리먼 사태 다 기억나시죠? 우리나라는 비교적 사실 전 세계 미국보다는 비교적 수월하게 지나간 편이었어요. 2008년도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막 파산하고 난리가 아니었었죠. 물론 우리나라도 그때 힘들었었고 금융권 중심으로. 아무튼간에 그때 금융위기 수준이에요. 그때만큼 물가 상승률이 이제 높아진 겁니다. 자, 속도 볼까요? 굉장히 빠릅니다. 11월 이후 작년 11월 이후 2월달까지 이번 연도 2월달까지 3%대 후반 수준에 하다가 3월과 4월에 연속 4%를 기록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5월에 5% 중반까지 뛰어오른 겁니다.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물가 상승이 되고 있다는 거. 원인은요, 공급과 수요 원인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비용적인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거를 공급 측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용이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기름값이 비싸지는 거예요. 곡물가가 비싸지는 거예요. 이 비용적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나와 이게. 농산물도 흉작이라서 밀도 안 나오고 기름도 안 뽑아 나오고 뭐 철광석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비용이 올라가요. 그래서 물가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측면, 이게 공급적 측면이라고 얘기하고요. 흔히 이제 비용적 측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뭐냐면 수요 측 원인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공급은 그냥 평상시처럼 잘 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수요자들이 몰리는 거예요. 막 다 기름 쓰겠대. 그냥 다 밀가루 필요하대. 갑자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가격이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수요 측면에서 보는 물가 상승률은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좋은 측면에서 좋은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를 하고요. 공급적 측면 때문에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은 이제 나쁜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은요. 공급과 수요가 양쪽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사실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였거든요. 작년부터 방송에 나가서 요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공급과 수요가 다 같이 일어나고 있는 측면이 높다. 왜 그럴까요? 우크라이나 사태 일어났죠. 국제 유가 고공행진하죠. 그 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생겼어요. 재료비 상승하죠. 만들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항만에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물류가 정체되고요. 공급망이 일어나지 않겠죠. 물류가 막히게 되고 일할 사람도 없고 재료비가 상승합니다. 코로나19로 또 억눌렸다. 이거는 이제 수요 측 측면이죠. 이런 걸 펜트업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억눌린 수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19로 이제 돈을 안 썼어요. 쓸 일도 없고 뭐 밖에 나갔어야지 쓰지. 집안에만 있다가 풀렸네. 이제부터 막 쓰기 시작합니다. 막 억눌렸던 수요 막 스프링처럼 눌러놨어요. 수요를. 이게 한순간에 뻥 튀게 되면서 수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은 이런 수요적 측면도 있고요. 이런 두 가지 공급적 측면 또 같이 지금 병행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물가 상승 속도가 현재. 지난달 최근 오름세 주춤하던 농축수산물 물가마저 축산물 중심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마 고기 장사하시는 분들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고기값 많이 올랐다는 거. 삼겹살 많이 올랐죠. 우리가 그냥 금겹살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계절적 요인도 있어요. 지금 많이 찾으시는 시즌이다 보니까 야외 나들이 하고. 하지만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올랐죠. 축산물. 가축 사료비 인상되죠. 당연히. 음식 소비 증가되죠. 무엇보다 고환율. 고환율이 뭐예요? 수입 물가가 높아지는 거죠. 환율이 높다는 얘기는 수입 물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당연히 돼지고기 수입했을 때 더 비싼 가격을 주고 갖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 가격 상승 이런 복합적인 결과가 작용하고 있어요. 뭐 이것만 오르나요? 지금 공공요금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요금 인상이 됐죠. 그래서 도시 연료비도 전기료 오르죠. 도시가스 올랐죠. 계속 지금 공공요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 예상을 해보면요. 물가가 떨어질 기미가 안 보여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6%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부 하는 통계청 다 인정하고 있어요. 당분간은 고물가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이미 6%대는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물가는 계속 오를 거다. 그럼 왜가 이게 보세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죠? 지금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장사를 해서 어떻게 돈 벌죠? 소비자들이 여러분께 여러분은 뭐를 줘요? 재화나 제가 강조드린 재화나 용역을 주죠. 여러분께서는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재화가 뭐예요? 물건, 용역은 서비스. 여러분께서는 재화와 용역을 소비자한테 줌으로 해서 여러분 돈을 법니다. 소비자한테 뭘 받죠? 반대급부로 돈을 받죠. 그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물가가 막 높아집니다. 그럼 뭐가 되죠? 소비자들이 돈 쓰기 시작하나요? 돈을 안 쓰죠.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지갑을 딱 닫아버립니다. 소비를 안 해요. 소비를. 지금은 펜트업 효과 때문에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수요가 억눌려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너무 눌려 있다 보니까 일상으로 회복이 되면서 팍 수요가 일어나는 측면인데 이게 어느 정도 기점이 되면은 물가가 너무 높다고 판단되면 지갑을 닫으세요. 보통은 안 쓰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물건이 안 나가잖아요. 못 팔잖아요. 그럼 뭐가 될까요? 침체기가 돌아요. 금리를 상승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금리가 이렇게 상승되잖아요. 돈을 회수한다는 얘기겠죠. 시중에 있는 그 많은 돈을 회수해요. 통화량이 줄어듭니다. 왜 돈을 회수하죠? 너무 지금 경기가 고물가 상태, 한마디로 너무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예요. 진정시켜야 돼요. 야, 진정해. 그래서 금리를 인상합니다.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요, 다운시키는 거예요. 경기를.
야 진정해 이러면서. 근데 이게 침체로 가는데 문제가 이게 장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스태그플레이션? 아니 뭐 슬로우플레이션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먼저 스태그플레이션 말씀드리면은 물가는 뛰어요. 그럼 물가가 뛴다는 얘기는요, 이제는 물가가 왜 뛰냐면은 경기가 잘 돌아가서 뛰는 거거든요, 사실. 뭐 인플레이션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경기가 잘 돌아가니까 물가가 뛰는 거거든요. 근데 성장이 돼야 되는데 성장은 그대로야. 성장은 안 되면서 물가만 뛰는 형상. 우리가 이런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스태그플레이션 온다 안 온다 이런 얘기 있죠, 시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장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일본과 같은 현상입니다. 일본이 지금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잃어버린 20년. 근데 요즘에 바뀌었어요. 잃어버린 30년으로. 잃어버린 30년. 지금도 일본은 난립니다. 지금 일본 경제 진짜 어려워요. 지금. 예. 남들 나라 기준금리 다 올릴 때 일본은 지금 계속 동결입니다. 금리를 못 올려요. 지금 경기가 워낙 지금 안 좋아서, 상황 자체가 안 좋아서 남들처럼 지금 금리를 못 올린 상태거든요. 아무튼간에 그 지금 일본과 같은 현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삼고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고물가, 그죠? 다 아시죠? 고환율, 환율이 높아져요. 굉장히 환율이 지금 고환율 상태로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고금리, 금리는 계속 높아지죠. 이게 3고 현상이라고 하는데, 자 고물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소폭의 가격 인상으로 방어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소상공인 입장에서, 장사하는 입장에서 재료값 다 상승하고요. 사회 전체가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기조잖아요. 그럼 나는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일단. 근데 올리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어차피 올리기는 올려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돼요. 늦게 가격을 올리면은 소비자 저항이 상당히 심합니다. 2번 올리고 3번 올리는 줄 알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남들 올릴 때 같이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스무스하게 여러분 장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폭의 가격 인상으로 이걸 방어를 해주셔야 됩니다. 고환율 상태. 환율이 높다는 얘기는요, 뭐가 문제죠? 수입 물가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를 사더라도요, 과거에는 1,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거를 이제는 1,200원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수입 제품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여러분 다루시는 제품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장사하고 계시는데 재료값 중에서 수입 들어오는 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 물품은요, 이제 앞으로 계속 또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수입 제품 가격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고금리 상태. 자, 이걸 어떻게 그러면 대처하죠? 지금 몇 가지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고금리 상태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상황이 각자 다르시다 보니까 대출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을 텐데, 일단 저는 뭐 투자 얘기는 안 할게요. 저는 뭐 사실 뭐 방송에 나가서는 투자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일단은 이 유튜브에서는 투자 얘기가 아니라 소상공인 입장에서 그럼 고금리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느냐. 2차 추경에 소상공인 금융지원 상품이 요번에 그 들어갔죠. 대표적인 게 대한대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처가 9월에 종료가 됩니다. 9월에 종료됐는데 이거를 연장 여부를 살펴볼 또 타이밍이 왔어요. 지금 국회가 추경 통과했을 때 이 부분을 거론했었거든요. 연장 여부를 한번 살펴봐라. 정부한테 4차례 기간 연장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어떤 거냐면, 야 도저히 연장하면 안 돼. 아 야야 4차례나 연장됐는데 이거 폭탄이야 나중에. 이거 계속 연장만 해주다가 나중에 빅 못 같으면 이거 완전 폭탄이야. 안돼 이거 더 이상 해주면 안 되고 탈출구를 찾아야 돼. 이런 주장도 있고요. 아니야 지금 소상공인이 너무 어려워. 일단은 한 번 더 연장. 경제 불확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연장 한 번 더 가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지금 만기 연장이 2020년 4월부터 시행이 됐어요. 계속 지금 4차례 연장하고 있거든요. 빚을 유예해 주는 거죠. 나중에 갚어. 이러고 있습니다. 현재 총 소상공인 대출이 133조 4천억 원 정도가 되고 있어요. 실제 이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 입장에서. 자, 지난해 말 기준으로요.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909조 원. 와. 코로나19 이전 대비해서 224조 원이나 늘어났어요. 근데 이거 제가 빨간 줄 쳤는데요. 이걸 왜 빨간 줄 쳤냐면 보세요. 취약차주. 우리가 보통 그 취약차주 이러면요. 어떤 분들 얘기하면 다중채무자를 보통 얘기합니다. 다중채무자는 뭐냐면 그 보통 이 두세 개, 그러니까 3개 이상의 그 은행,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으신 분들을 우리가 다중채무자라 보통 얘기해요. 사전적 정의로 얘기 드리면. 그래서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으신 분들. 이런 다중채무자, 저소득, 저신용. 자, 이런 분들을 취약차주라고 얘기합니다. 취약차주, 연체율이 4.4%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그런데 비자영업자의 취약차주는 연체율이 5.8%입니다. 이거보단 낮아요. 이거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한 번 더 연기해주자 이렇게. 왜? 만약에 소상공인 연체율이 높았다 그러면 안돼 지금부터 탈출구 마련해야 돼, 지금부터 갚도록 해야 돼 라고 할 텐데, 비자영업자 취약차주보다 연체율은 낮아요. 일단.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 안타까운 거죠. 그만큼 여러분 입장에서 빚 갚으려고 노력하셨고 어떻게든 연체 안 하려고 진짜 그 한 잠 덜 주무시고 새벽도로 일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든 열심히 살려고 한 거잖아요. 보세요. 연체율이 낮아요. 비자영업자들 취약차주보다. 그래서 지금 의견이 이제 반반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준비한 게 있죠. 이번에 추경안이 준비한 게 10월부터 소상공인 잠재 부실채권 30조 원 매입하는 부분, 그래서 채무조정. 요거는 뭐냐면 이제 비탄감 얘기예요. 비탄감. 30조 원 정도 채권을 매입해서, 부실채권이죠. 이런 부실채권을 매입을 해서 탕감해 주는 거. 이게 채무조정 얘기고요. 요게 이제 10월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해당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추경안엔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사실 여러분께서 꼭 노리셔야 되는 게 대환대출이에요. 대환대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거. 이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었죠. 7%대로 낮춰주는 겁니다. 비은행권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비은행권이 나오고 있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분위기가 지금 어떤 분위기라고요? 비은행권 플러스 은행권도 다 해주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고금리 대출이 있다 그러면 7%짜리 저금리로 바꿔주는 이 대환대출, 요거는 꼭 한번, 혹시 내가 고금리라 상태면 노리셔야 돼요.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아직 그 사업 공고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추경안에 이 정도만 담겨있지 언제부터 할 거야, 대상자가 누구야, 이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 나오는 대로 제가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 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그래서 그 우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리 이 3고 현상은요, 제가 그냥 여러분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라고 해서 그냥 좀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고, 정말로 중요했던 거는 이 상환 유예가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 분위기가 반반이다. 근데 상환 유예를 할 논리는 충분히 있다. 시장에선 걱정을 하고 있지만 이게 폭탄이 되잖아요, 나중에. 왜 폭탄이냐면 안 갚을까봐 그런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제는 연체가 될까봐, 빚이. 근데 연체율이 비자영업자 취약차주보다 더 낮아요. 일단 이런 거를 이제는 주장을 해서 다시 한번 연장을 시킬 수 있고, 물론 갚을 수 있는 분들은 갚도록 유도를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6월 4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지금 저는 9시 2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침이 아니라 밤입니다. 밤 9시 20분을 지나가고 있고,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일이 더 많아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이제는
또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6월 4일 기준으로 꼭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정리해서 드렸고요. 항상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 제가 드리는 정보 잘 보시면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내가 챙겨야 할 내용들이 여기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업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하시는 일, 우리 특고 종사자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분들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 지원금, 뭐 경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들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챙겨 드릴 거예요. 매일매일 오늘 정보. 그래서 오늘 정보죠. 그래서 여러분 사업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장사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는 일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9시 23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마 오늘 밤에 또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새벽에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내일 아침에 또 보실 수 있겠죠. 항상 보실 때마다 항상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여정 가족님 남아 계시고, 여정 패밀리 남아 계시고, 여정 가족님 아니신 분들은 여기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정 가족은요, 구독자 모임입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을 지금 안 누르셨다, 나 구독 안 했네? 이런 분들은 당장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정 패밀리가 되고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 인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얘기, 항상 잘 되는 얘기 들어야지만 또 잘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서로에게 격려해 줍니다. 여러분 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제가 또 토닥토닥 해드릴게요. 스스로에게도, 저한테도 또 토닥토닥 해주십시오. 여정님도 오늘 하루 종일 일했구나, 나만 일한 게 아니구나, 토요일날 나만 일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진짜 9시 20분까지 일했거든요. 이거 준비하느라고 하니까 한 8시까지 일한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일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위안 삼으십시오, 여러분. 여정님도 저렇게 고생하시는구나.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그래서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한테도 그래야 되겠네. 여정 오늘 수고 많았다. 이렇게. 여러분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이 영상 보시고 주무시는 분들은 좋은 꿈 꾸십시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내일 아침 또 보시는 분들, 또한 새벽에 보시는 분들, 여러분 또 오늘도 좋은 일이 여러분께 일어나고요. 항상 행복한 일이 또 여러분께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황금 연휴이잖아요. 또 6월 6일날 또 쉬게 되고 월요일날 쉬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좋은 휴일 보내시고 행복한 일만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요. 항상 가족 모두 건강하십시오.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